오늘 저는 당뇨 전 단계나 당뇨를 앓고 계신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흰쌀밥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 먹어온 한국의 전통 음식들과 이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변화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50세든 60세든 70세든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과학이 증명한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닥터 딜런의 건강 비결 안녕하세요. 닥터 딜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7가지 기적의 식품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 모든 식품은 집 근처의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같은 세계 최고 연구기관에서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혈당을 낮출 수 있다고 증명한 식품들입니다. 이것들은 낯설거나 비싼 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먹어왔지만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힘을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그런 음식들입니다. 저는 또한 하루 완전 식단 예시, 반드시 피해야 할 흔한 실수들, 노년층에게 적합한 가벼운 운동과 결합하는 방법,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모두 공유할 것입니다. 그러니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꼭 켜주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올라올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운의 숫자 7을 댓글로 남겨 저와 소통해주세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7가지 기적의 식품을 공개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방금 여러분이 뜨끈한 흰쌀밥 한 그릇과 쫀득한 떡 몇 조각을 맛있게 드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후 15분 안에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조용하지만 폭력적인 폭풍이 터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혈당 폭발이라고 부르며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성인의 건강을 조금씩 파괴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혈당은 우리 몸이라는 자동차의 연료와 같습니다. 뇌가 생각하고 심장이 뛰고 심장이 혈액을 걸러내고 근육이 움직이도록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탄수화물이나 당이 들어있는 어떤 음식을 먹든, 즉 밥, 빵, 과자, 탄산음료 등을 먹으면 그 음식은 위와 장에서 가장 작은 당분자로 분해됩니다. 이 분자들은 곧 혈액 속으로 새우며 들어 온몸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정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당이 한꺼번에 혈액 속으로 밀려 들어올 때 시작됩니다. 우리 몸에는 똑똑한 방어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슐린이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인슐린은 마치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처럼 작동합니다. 혈액 속의 당이 근육, 간, 지방세포 안으로 들어가 저장되거나 사용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인슐린 덕분에 당은 혈액 속에 머물며 해를 끼치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은 진화가 우리에게 준 놀라운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푸짐한 뷔페를 먹거나 서둘러 탄산음료 한 캔과 달콤한 빵 몇 개를 먹을 때처럼 말입니다. 엄청난 양의 당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여러분의 혈당 수치는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치 100에서 불과 30분 만에 200까지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몸은 패닉에 빠집니다. 췌장은 미친 듯이 일하며 불길을 꺼뜨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많은 인슐린이 나오면 이번에는 혈당이 갑자기 뚝 떨어져 여러분은 피곤하고 졸리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날카로운 산 모양의 곡선이 나오는데 급상승했다가 급하강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폭발, 하버드대학교 연구진이 혈당 롤러코스터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파도가 올 때마다 여러분의 몸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남습니다. 췌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혈관벽은 손상됩니다. 세포는 점점 인슐린의 신호를 듣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10년 혹은 20년 후 여러분은 진단을 받습니다. 제2형 당뇨병. 하지만 사실 그 병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알지 못한 채 매일 반복된 혈당 폭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 즉 혈당을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7가지 기적의 식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한 점은 이 모든 식품이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하며 어느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인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식품, 바로 콩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콩을 흙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렀는데 현대과학은 놀라울 만큼 이 말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콩 속에는 자연이 선물한 영양 보물이 가득하며 특히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하는 귀중한 성분인 아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돕는 능력 덕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은 수년에 걸쳐 수천 명의 성인을 추적 조사하는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콩 제품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콩의 아이소플라본이 열쇠처럼 작동하여 인슐린이 제 역할을 더 잘 수행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혈중의 당이 세포 속으로 원활하게 들어가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콩에는 근육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 건강을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무엇보다 혈관에 해로운 포화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콩을 어떻게 일상 식단에 넣을 수 있을까요? 선택지는 아주 다양합니다. 아침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두유 한 잔을 마셔보십시오. 영양이 풍부하고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점심에는 부드러운 두부가 들어간 구수한 된장국 한 그릇이 오후 내내 든든함을 유지해줍니다. 저녁에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순두부찌개를 드셔보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작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된장이나 청국장처럼 발효된 콩 제품을 선택해 보십시오. 발효 과정은 유익한 성분을 증가시키고 체내 흡수를 돕습니다. 혹시 콩 특유의 향이 부담스럽다면 조리 전에 콩을 살짝 볶아 보십시오. 고소한 향이 폭발적으로 살아납니다. 하루 한 번만 콩 제품을 섭취해도 당뇨병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식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인이 어릴 때부터 먹어온 식품, 바로 해조류입니다. 한국 음식 문화에서 해조류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건강과 장수의 상징입니다. 생일이나 특별한 날마다 우리가 미역국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상들은 해조류를 그토록 소중히 여겼을까요? 그 부드러운 해초 속에 현대과학이 이제야 충분히 밝혀낸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해조류 특유의 점성에 있습니다. 미역을 끓이면 표면에 반짝이는 점성층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코이단이며 일본 규슈대학교 연구진이 수년간 연구해온 특별한 성분입니다. 그들은 후코이단이 혈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추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성분은 마치 보호막처럼 작용하여 당분자를 감싸고 단기 한꺼번에 혈액으로 밀려들어 위험한 혈당 폭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서서히 방출되게 만듭니다. 연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조류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뿐 아니라 장 속에 사는 수조 개의 유익균을 먹여 살립니다. 이 유익균들은 면역력 유지와 한겸 성분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해조류는 갑상선 기능에 필수적인 요도와 고령층에게 흔한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철분도 풍부합니다. 그렇다면 해조류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침 식사 전에 작은 미역국 한 그릇을 드십시오. 마른 미역 한 줌을 불리고 다진 마늘과 간장, 참기름을 넣어 5분만 끓이면 완성됩니다. 따뜻한 미역국은 위 속의 보호막을 형성해 주어본 식사로 인해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미역뿐만 아니라 김이나 다시마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각각 고유한 장점이 있지만 모두 당뇨병과의 싸움에서 용맹한 전사들입니다. 세 번째 식품. 저는 오늘 한국 음식의 자부심인 김치와 발효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세기 동안 한국인들은 김치를 만들어 겨울 동안 채소를 보관했을 뿐 아니라 이 음식이 지닌 치유의 힘을 경험하며 지혜를 전해왔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우리 조상들의 직관이 완벽히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연구들은 발효식품이 혈당 조절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수십억 마리의 유산균이 놀라운 생물학적 마법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채소 속의 자연당을 건강에 이루어온 유기산으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유기산은 특유의 새콤한 풍미를 만들 뿐 아니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국제영양저널에 실린 한 연구는 수천 명의 성인을 3년간 추적한 결과 발효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당 지수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김치는 혈당만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추, 무, 다양한 채소에서 오는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의 소화와 흡수를 느리게 합니다. 고춧가루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인슐린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생야채에 들어있는 비타민C, 강력한 항균작용을 하는 마늘, 한겸 효과가 뛰어난 생강까지 이 모든 성분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이 만든 완벽한 건강기능식품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매 끼니마다 김치를 드실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최소 3일에서 7일 이상 숙성된 김치를 선택하십시오. 이 시기가 유익균이 가장 활성화된 때입니다. 너무 짠 김치는 피하십시오. 염분은 혈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김치를 담근다면 소금 양은 줄이고 채소 양을 늘리면 건강에도 좋고 현대인의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김치 외에도 장아찌, 나박김치와 같은 다양한 발효 음식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루 한 그릇 작은 김치는 여러분의 몸속에서 수조개의 유익한 미생물 전사를 길러 건강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 식품. 겉보기엔 소박하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식품. 바로 버섯입니다. 한국 요리에는 다양한 버섯이 있습니다. 표고버섯 표고, 팽이버섯 팽이, 느타리버섯 느타리. 각 버섯마다 고유의 향과 식감이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베타 유형 식이섬유라는 놀라운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일반 식이섬유와 달리 물에 녹으면 젤 형태로 변하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흰쌀밥과 버섯을 함께 먹고 다른 그룹은 흰쌀밥만 먹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버섯을 함께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 상승폭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그 효과가 다음 식사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끼니에 버섯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두 번째 식사 효과라고 부르며 자연 혈당 조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획기적인 발견으로 평가합니다. 비밀은 바로 버섯 속 특수 식이섬유의 작용 방식에 있습니다. 위에 들어가면 물을 흡수해 부풀어 오르며 두꺼운 젤층을 만들고 이 젤층이 당분을 감싸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 결과 혈당은 급격히 오르지 않고 천천히 고르게 상승합니다. 게다가 버섯은 칼로리가 매우 낮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께 매우 귀중한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버섯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부침이나 국에 버섯을 더해 보십시오.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크게 향상됩니다. 점심에는 여러 종류의 버섯을 듬뿍 넣은 알록달록 비빔밥을 추천드립니다. 저녁에는 뜨끈한 찌개에 두부와 버섯을 넣으면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작은 팁 하나, 버섯을 요리할 때 올리브유를 소량 넣어 조리하십시오. 버섯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가격도 매우 합리적이고 영양 가치는 훨씬 높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5번째, 식품에서는 많은 노년층이 여전히 믿고 있는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이 걱정돼 계란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수십 년 동안 계란은 부당하게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이 훌륭한 식품의 결백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2019년 동핀란드 대학교는 수천 명의 당뇨 환자를 여러 해 동안 추적한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계란 한 개를 먹는 사람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란을 먹지 않는 사람보다 심혈관 건강 지표가 더 좋았습니다. 왜 계란이 혈당 조절에 이토록 중요할까요? 그 답은 계란 속에 고품질 단백질이 있습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7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며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당처리 공장입니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휴식 중에도 지속적으로 당을 소비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하지만 계란에는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른자는 콜린이 풍부해 뇌와 신경계 건강에 중요하며 특히 노년층의 기억력과 사고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도 풍부한데 이는 많은 노년층이 부족해지기 쉬우며 튼튼한 뼈와 강한 면역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계란에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루에 적어도 계란 한 개는 드시기를 권합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삶거나 찌는 것입니다. 영양 손실이 적고 소화 또한 편합니다. 기름을 많이 사용한 튀김이나 너무 기름진 프라이 형태는 피하십시오. 파와 당근을 넣어 만드는 한국식 계란찜은 아침 식사로 훌륭한 선택입니다. 혹은 단순히 삶은 계란을 반으로 잘라 깨소금을 살짝 뿌려 먹어도 맛있고 영양 만점입니다. 아침에는 삶은 계란, 점심에는 비빔밥에 계란을 추가하고 저녁에는 계란말이를 먹는 식도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은 이제 그만. 자연이 준 영양보석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다음은 6번째 식품인 달고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미 달고기를 많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달고기, 특히 가슴살과 껍질을 벗긴 다리살이 당뇨병과 싸우는데 이토록 중요한지 더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근육과 혈당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해마다 줄어듭니다. 이 현상을 노화 관련 근감소라고 하며 노년층이 당뇨병에 더 취약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는 근육량이 1kg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약 10%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왜일까요? 근육은 단순히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조직이 아니라 몸에서 가장 큰 당 저장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당은 혈액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근육 안에 에너지 형태로 저장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저장할 수 있는 당도 많아 혈당이 쉽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적으면 당기 갈 곳이 없어 혈액 속에 머무르며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가 됩니다. 달고기는 훌륭한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단백질은 많고 해로운 포화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껍질을 제거한 닭가슴살 100g에는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지방은 단 1g, 탄수화물은 0입니다. 이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훨씬 뛰어난 수치입니다. 게다가 닭고기에는 나이아신이 들어있어 몸이 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도와주며 셀레늄도 풍부해 면역력과 갑상선 기능에 중요합니다. 많은 한국의 노년층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살은 퍽퍽해서 먹기 힘들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조리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닭고기를 부드럽게 맛있게 먹으려면 작은 요령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리 전에 닭고기를 약한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수분이 유지되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삶을 때는 물이 세게 끓지 않도록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면 퍽퍽해지지 않습니다. 혹은 생강과 파를 넣고 찌면 자연스러운 촉촉함과 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삼계탕이나 닭갈비처럼 한국식 조리법은 닭고기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이지만 결코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 식품으로 저는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께 아직은 다소 낯설 수 있는 통귀리 전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보리에서 온 통곡물로 서양에서는 수백 년 동안 먹어왔으며 그 건강상의 탁월한 이점 덕분에 최근 한국에서도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통귀리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보리 알갱이 전체를 그대로 사용해 도전 과정에서 쉽게 제거되어 버리는 겨층과 신훈, 즉 가장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부분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아침 식단을 먹는 두 그룹을 8주 동안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귀리죽을, 두 번째 그룹은 흰쌀밥을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 귀리를 먹은 그룹은 평균 혈당 지수가 27% 낮았고 극단적인 식이 조절 없이도 체중이 2kg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비밀은 바로 귀리의 매우 풍부한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귀리죽 한 그릇은 흰쌀밥 한 그릇보다 6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혈당 흡수를 늦출 뿐 아니라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하고 오랜 시간 포만감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귀리는 질감이 딱딱하고 먹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조리법을 모르기 때문일 뿐입니다. 제가 한국식 귀리죽을 맛있고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날 밤 귀리 30g을 두유 또는 우유 100ml에 담가 냉장 보관합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귀리가 부드럽게 불어 있습니다. 여기에 삶아 으깬 단호박을 조금 넣고 약불에서 살짝 끓인 뒤 잘게 다진 아몬드와 한 스푼의 꿀을 뿌리면 됩니다. 이 귀리죽은 맛도 좋고 소화도 쉬워 어르신들의 아침 식사로 완벽합니다. 변화를 원하신다면 귀리 비빔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익힌 귀리를 밥 대신 사용하고 볶은 채소와 계란 후라이, 약간의 고추장을 더하면 됩니다. 혹은 한국식 귀리죽을 만들 수도 있는데 다시마로 우려낸 육수에 귀리를 넣고 잘게 썬 채소와 약간의 다진 고기를 더해 끓이면 됩니다. 일주일에 2-3끼만 흰쌀밥 대신 귀리로 대체해도 혈당 관리에 큰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 세대는 귀리를 매우 많이 섭취하고 있으며 이제는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도 이 훌륭한 식품을 건강을 위해 충분히 활용할 때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7가지 기적의 식품에 대해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하루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미국과 유럽의 최신 영양 연구를 기반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한 하루 식단 예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힘들거나 엄격한 다이어트가 아닌 누구나 무리 없이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식습관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는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30%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다음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전날 밤 미리 우려놓은 작은 귀리죽 한 그릇에 볶은 콩가루 한 스푼과 얇게 썬 바나나 몇 조각을 얹으십시오. 그 옆에는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인 삶은 계란 1개를 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작은 미역국 한 그릇입니다. 마늘과 참기름을 넣어 끓인 이 미역국을 가장 먼저 마셔서 위장의 보호막을 형성하고 혈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이 아침 식단은 약 350칼로리를 제공하며 오전 내내 무리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점심은 하루 중 에너지 요구량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저는 작은 현미밥 한 공기 즉 한 줌 분량과 손바닥 크기의 삶거나 찐 닭가슴살 한 조각을 권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채소 반찬을 더하십시오. 데친 채소, 마늘로 볶은 버섯, 잘 숙성된 김치,
그리고 약간의 동치미 같은 절임류도 좋습니다. 두부와 버섯이 들어간 된장찌개는 훌륭한 추가 메뉴입니다. 이 점심 식단은 약 500에 600 칼로리를 제공하며 단백질, 식이섬유, 복합 탄수화물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법은 먼저 채소와 국을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자연스럽게 밥의 양을 줄일 수 있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저녁은 훨씬 가볍고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신진대사 활동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두부와 여러 가지 버섯이 들어간 버섯 수프에 약간의 채소와 풀어놓은 계란을 넣으면 아주 이상적입니다. 혹은 다양한 색의 나물을 곁들인 후 손바닥 크기의 생선구이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약 300에 400 칼로리 정도가 적당하며 특히 중요한 것은 취침 최소 3시간 전, 즉 오후 8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식사 강역에 관해서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사이에 4시간에서 5시간의 일정한 강역을 유지하는 것이 계속해서 먹는 것보다 혈당을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종종 잊으시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최소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되 식사 중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십시오. 소화액이 묽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식단은 절대 고정된 규칙이 아니며 개인의 입맛과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황금 원칙만은 지켜주십시오. 채소는 충분히, 단백질은 적당히, 흰 탄수화물은 적게, 그리고 매 끼니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7가지 황금 식품 중 최소 하나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당뇨인을 위한 1일 식단표를 드린 후 이번 부분에서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4가지 실수를 공개하고 더 중요한 것은 각 실수를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게 고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무서울 정도로 흔한 실수는 너무 적게 먹거나 너무 많이 먹는 것, 즉 같은 문제의 2가지 위험한 극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공복 혈당장애나 고혈당 진단을 받으면 겁을 먹고 식사량을 과도하게 줄이는 실수를 합니다. 먹는 양을 줄이면 혈당도 내려간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존스 호비킨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특히 어르신이 하루 1200칼로리 이하로 먹을 경우 혈당 조절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낙상과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혀졌습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몸은 스스로의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근육을 잃는다는 것은 몸속 가장 큰 당연소 공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옛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탕과 단 것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매 끼니 흰쌀밥 3그릇을 먹거나 마트에서 사온 과일 주스를 마시고 하루 종일 과자와 비스킷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모두 결국 혈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적정량을 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50세 이상의 성인은 활동량에 따라 하루 1600, 1800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계산하기보다는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것이 핵심입니다. 천천히 먹고 잘 씹고 배가 80% 찼을 때 멈추는 것.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실천해온 하라하치부 철학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제가 만날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 실수, 바로 아침을 거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늦게 일어나거나 배가 고프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혈당을 낮추고 싶다는 착각 때문에 아침을 생략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정확히 반대라고 말합니다. 2020년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1만 5천 명 이상을 20년 동안 추적한 결과 아침을 자주 거르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는 사람보다 2형 당뇨병 위험이 45%나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몸은 에너지 부족 상태입니다. 간은 저장된 당을 혈액으로 내보내며 혈당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먹지 않고
점심까지 공복이 계속되면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다가 점심을 먹는 순간 혈당이 폭등합니다. 게다가 아침을 안 먹은 사람은 점심에 과식을 하게 되고 좋지 않은 음식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일어난 후 1시간 안에 가볍게라도 반드시 아침을 먹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삶은 계란 1개, 작은 오트밀죽 1그릇 또는 두유 1잔과든 두부 몇 조각이면 몸의 대사 시스템을 부드럽게 깨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제한에만 집중하고 추가해야 하는 음식을 완전히 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혈당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빼고 무엇을 금지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합니다. 긴 금지 음식 목록을 만들고 식사를 즐거움이 아닌 고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코넬 대학교 영양학 연구팀은 이러한 부정적인 방식, 즉 스스로에게 계속 안 되라고 말하는 접근은 실패와 포기로 이어지기 쉽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긍정적인 접근을 추천합니다. 즉, 나쁜 음식을 빼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더해가는 것이 성공 확률을 훨씬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영상의 대부분을 여러분이 먹어야 할 7가지 기적의 식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할애한 정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채소를 많이 먹고 버섯을 많이 먹고 해조류를 많이 먹고 콩을 많이 먹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오래 포만감을 느끼고 좋지 않은 음식을 덜 찾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긍정적인 순환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케이크를 먹으면 안 되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 점심에 버섯 수프 1그릇을 추가하자라고 말해보십시오. 이 사고방식의 작은 변화가 장기적인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실수는 자신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지만 1, 2주가 지나도 눈에 띄는 효과가 보이지 않자 실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들은 몸이 적응하고 반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는 식사일기를 쓰고 주기적으로 혈당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공률이 3배나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왜일까요? 기록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게 됩니다. 패턴이 보이고 원인이 보이고 조정해야 할 부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작은 공책을 하나 시작하거나 휴대폰에 매일 기록하기를 권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몇 시에 먹었는지, 먹은 후 어떤 느낌이었는지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혈당을 측정해 보십시오. 한 달 뒤 여러분이 되돌아보면 매일은 느끼지 못했던 점진적인 변화와 전체적인 그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십시오.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세상 모든 7가지 기적의 식품을 먹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해도 이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빠지면 여러분의 혈당 조절 효과는 절반밖에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 요소는 바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저는 마라톤이나 고강도 헬스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인에게 적합한 부드럽고 가벼운 움직임을 말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혈당을 낮추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혁신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두 그룹이 동일한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고 한 그룹은 가만히 앉아 있었고 다른 그룹은 15분 동안 가볍게 걸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걷기 그룹의 혈당이 38%나 더 낮았습니다. 바로 이 가벼운 움직임이 근육을 자연스러운 당 흡수 펌프처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비밀은 근육의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수백만 개의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가장 가까운 에너지 공급원이 바로 혈액 속에 담깁니다. 놀라운 점은 근육이 이 당을 흡수할 때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지 않아 췌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는 규칙적인 운동이 근육량을 증가시키며 이는 몸속 가장 강력한 당 소모 공장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저에게 묻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약한데 어떻게 운동하나요? 노년층에게 걷기는 운동의 왕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각 식사 후 15분 걷기를 시작하십시오. 편안한 속도로 대화가 가능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걷기 외에도 전통적인 한국식 스트레칭과 관절 회전 동작 역시 매우 좋습니다. 팔을 위로 쭉 뻗기, 어깨 돌리기, 가볍게 몸 앞으로 숙이기, 발목 돌리기. 미시간 대학교 연구는 이러한 동작이 낙상 위험을 40%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는 동작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데 이 근육은 몸에서 당을 가장 많이 쓰는 큰 근육입니다. 10회를 반복하고 1분 쉬고 다시 10회를 하십시오. 한 달만 지나도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운동의 황금 시간대는 식사 후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혈당이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면 혈당 파동이 몸에 해를 끼치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의학 연구는 식사 후 15분 걷기가 혈당을 45%나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당뇨 치료제만큼의 효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황금 규칙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입니다. 가볍게 시작하고 점차 늘리십시오. 가슴 통증, 어지러움, 숨가쁨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안전 규칙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강도입니다. 말을 못할 정도로 숨이 차면 너무 무리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기록을 깨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할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매일 15분이 하루 3시간 운동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물을 항상 챙기십시오. 특히 여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노년층은 젊은 사람보다 탈수가 더 쉽게 일어나고 탈수는 혈당을 원치 않게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신발에 투자하십시오. 이는 사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푹신하고 발을 잘 잡아주는 운동화 한 켤레는 무릎과 발목을 부상해서 보호해줍니다. 매 상담이 끝날 때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의 질문을 듣는 시간을 따로 둡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자신의 건강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질문들입니다. 오늘 저는 매일 같이 받는 4가지 가장 흔한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중 하나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듣는 그리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분을 꼭 안아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수천 건의 연구로 증명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예일대학교 연구진은 65세에서 84살 사이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식단을 바꾸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3개월 만에 평균 혈당 수치가 23%나 감소했습니다. 1년 후에는 참가자의 절반이 전당뇨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 혈당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80살의 어르신도 올바른 방식으로 운동하면 새로운 근육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만 개의 새로운 세포가 몸속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매 끼니마다 여러분은 더 건강한 세포를 만들 재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남은 삶을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60살이라면 오늘부터 생활을 바꿨을 때 70살의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일의 여러분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자주 받는 질문은 경제적인 고민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 이런 건강한 음식들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저는 연금도 많지 않은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저는 이 걱정을 매우 잘 이해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이 놀라실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생각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심지어 건강하지 않은 식단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비결은 바로 똑똑한 장보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시장에서 파는 마른 미역 한 봉지는 약 3,000원이며 한 달 내내 사용 가능합니다. 콩 1kg은 약 5,000원으로 많은 양의 두부나 집에서 직접 만드는 두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건강식품 중 하나인 버섯은 한 봉지에 2,000에서 3,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들을 패스트푸드, 포장과자, 탄산음료와 비교해 보십시오. 건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오늘 건강한 음식을 위해 1달러를 쓰면 미래의 의료비를 10달러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약 한 알은 하루 2,000에서 3,000원까지 할 수 있고 이를 1년 내내 복용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게다가 병원 이동 비용, 검사 비용 그리고 합병증이 생길 경우에 추가 비용까지 생각하면 부담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오늘 조금 더 투자해 신선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경제적입니다. 또 하나의 장보기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오후 늦게 방문해 보십시오. 상인들이 신선한 재료를 정리하며 가격을 낮출 시간입니다. 이때 채소, 버섯, 신선한 두부는 보통 50%가량 저렴해지지만 여전히 아주 신선합니다. 또는 지역 농협이나 로컬푸드 직거래장을 이용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부자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건강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소비한다면 여러분은 지갑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세 번째 질문은 의사님, 저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의사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며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는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적용해도 될까요? 제 대답은 단연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전당뇨 단계라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완전히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경우라도 올바른 식단과 운동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21년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한 획기적인 연구에서는 3년 동안 5,000명 이상의 제2형 당뇨 환자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한 사람들은 평균 약 40%의 약물 용량을 줄였고 그중 20%는 의사의 관리에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반드시 강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절대로 스스로 약을 끊거나 용량을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식단과 운동법을 실천하되 반드시 주치의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혈당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의사가 안전하게 약을 조절해 줄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현대의학과 협력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아마도 많은 한국인이 가장 걱정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의사님, 흰쌀밥을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 아마 많은 한국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문일 겁니다. 선생님, 저는 흰쌀밥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밥은 식사의 영혼인데 밥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는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흰쌀밥은 수천 년 동안 한국 식문화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흰쌀밥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완전히 끊기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먹기입니다.
코넬대학교 연구진은 문제의 핵심이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먹는지, 무엇과 함께 먹는지, 어떤 순서로 먹는지라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제가 권하는 스마트 식사 원칙들입니다. 첫째, 밥의 양을 예전의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한 공기 가득이 아니라 반 공기로 드십시오. 둘째, 흰쌀과 현미 또는 통곡물을 1:1 비율로 섞어 드십시오. 익숙한 맛은 유지되면서도 섬유질은 2배로 늘어납니다. 셋째, 반드시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십시오. 채소, 국, 단백질을 먼저 먹어 위에 섬유질층이 형성되면 쌀의 당 흡수가 훨씬 느려집니다. 넷째, 일주일에 한두 끼 정도는 오트밀이나 보리 같은 다른 곡물로 바꿔보십시오. 흰쌀밥 못지않게 맛있고 훨씬 건강한 곡물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이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생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소와 단백질이 충분한 균형 잡힌 식사 속에서 가끔 흰쌀밥 반 공기 정도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흰쌀밥 3공기의 반찬도 거의 없이 먹는 습관, 이것이 진짜 바꿔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모든 내용입니다.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위험한 혈당 스파이크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부터 7가지 기적의 식품을 알아보고 과학적인 식단을 구성하는 법을 배우고 흔한 실수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궁금증을 풀어냈습니다. 오늘 이 20여 분 동안 여러분이 지식뿐 아니라 희망과 변화의 동기를 얻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을 추가한다든지, 오늘 저녁 식사 후 15분만 걸어본다든지.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꾸준히 쌓여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식품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또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답변해주길 바라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에너지와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잘 돌보세요.